진짜 중요한 건 나를 이끄는 미래의 나의 모습. 그게 나는 셀프 리더인데 사실 내 기준에서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구지를 진짜 가진 사람이지. 살면서 자기 색깔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늘 쉽게 타협하지 않고 왜 사람 왜 저런 선택을 계속했지? 그런 선택을 계속했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흐르는 그 결시. 저희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네. 지난주에는 CES 그리고 뭐 스타트업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팀에 대한 이야기여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팀을 만들까라는 주제로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특히 야매 사업을 하면서 제일 좀 고민하고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팀을 만드는. 그러니까 나 혼자 하겠는데 뭔가 팀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 주제를 가져왔고, 그 전에 우선은 좀 아이스 브레이킹 겸 각자 좀, 내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팀, 나는 이런 팀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좀 추구하는, 아니면 좋아하는 리더가 있다면은 어떤 좀 케이스가 있을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음, 앵주는 좋아하는 팀 아니면은 리더? 님 추구하는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저도 이제 했던 일이 팀으로 하는 일이었어가지고, 팀워크이었잖아요. 어, 팀워크로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랜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우선순위를 막 빨리 생각해야 되고, 뭐 진짜 바쁠 때는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배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지시를 해가지고 각자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 하나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메꿔야 되니까 이제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저런 선배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나쁜 리더, 그러니까 나쁜, 안 좋은 이제 유형은 이제 뭐 이게 제대로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해주지 않고 사람을 않게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렇게 했을 때 계속 헷갈리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명확하게 지시를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서로 각자 맡은 일을 이제 하고 하는 그런 리더가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직은 음, 뭐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갈수록 제가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세계관을 이제 나눈 일이다. 막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또 이제 조금 이제 많이 그 이제 좀 나이도 되시고 30년 이상 하셔가지고 팀이 되게 단단하게 되신 분들의 인스타나 뭐 이런 걸 보면 와, 저 나이대에 저렇게 자기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고 소통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누는 시간은 저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엄청난 경험이겠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막 보이면서 되게 동경하게 되면서 아, 이제 내가 지금부터 집중하면 10년, 20년 후에 나의 모습도 저렇게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너무너무너무 저희 팀이 갖고 싶어졌어요. 오, 음, 어, 되게 공감 가는 게 저는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채널 15야예요. 혹시 아세요? 나영석 PD가 하는 음, 제가 그 사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보면은 나연석 PD가 그때 백상에서 대상 받았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 PD들한테,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같이 하는 PD들한테 내가 너희들 성장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우리는 나영석 PD만 봤지만 자기는 자기 옆에 이렇게 같이 하는 그 PD들이랑 같이 길을 건너 이렇게 지나갈 때 자기는 그게 너무 뿌듯했대요. 다 음, 덤벼라는 마음으로 그 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같이 했던 PD들 작가들이 그 환승연애라든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히트를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전 그런 팀의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좀 그런 팀 각자의 역할을 하되 또 성장을 하고 또 서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또 내가 나의 팀을 또 만들 수 있는 특히 아메이네요. 그런데 그런 좀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요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팀들을 많이 보는데 왜 이렇게 팀을 만드는 건 또 어렵고 좀 다른 일일까요? 민기 리더님. 그거는 오늘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고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건 정답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앵주님도 얘기했지만 일의 성격, 어떤 조직의 어떤 구성 방식, 조직원의 특징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 나쁜 리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사실 솔직하게. 그러니까 한 업종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만약에 본다고 그러면 그 업종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나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포장이사를 하는 팀이라고 생각해보자. 포장이사. 거기는 일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키친, 부엌을 담당하는 이모님들도 계시고 가방을 그 짐을 싸는 사람도 있고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까 앵도가 얘기했듯이 누가 빵꾸를 내면 아니 주방을 정리한 이모님이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사를 끝내야 되잖아. 근데 주방이 비지네. 그러면 박스 싸던 사람이 가서 주방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음, 경우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일을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못하는지를 짝짝짝짝 해가지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는 리더가 필요한 거지. 음, 그래야지 효율성이 커지고 빨리 커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양이 정해졌어. 이 파이가. 그래서 그걸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오거나이즈 하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거기는 리더보다 팀장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일을 지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각자의 집을 지어야 되는 일이 있다 싶시다. 각자의 집을. 음. 그러니까 각자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음, 내가 이것저것을 매니지하는 것보다는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스다 무네아키인데 그 지적 자본론도 썼고 츠타야 서점 만든 사람. 물론 음,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리더 스타일인지는 잘은 몰라요. 실제로 밖에서 보는 리더와 그 안에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리더한테 기대하는 거에 따라서 리더의 평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전처럼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 네가 알아서 해봐. 만약에 포장이사 같은 걸 알아서 해봐 그러면 개판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음. 알아서 해? 막 섞이지. 신발도 주웠다가 주방도 정리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줘야지.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냥 정해준다. 야, 벽돌이 이렇게 하고 난로 구조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면 도면대로 짓는 거면 규정대로가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거면 도면보다는 난 사실 마스터문한테 좋은 건 그 사람이 영감을 주거든요.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스타일이 절대 좋은 건 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리더가 좋냐? 나는 아,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계속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영감 주는 사람이 좋죠. 나한테는 인스피레이션 주는 사람들.
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것까지 깊게 가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많이 봤고. 근데 나도 아직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팀장과 리더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팀장보다 리더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평가적으로 좀 더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팀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 팀장이 굉장히 필요해요. 뭔가 그런 것들 기초를 안 잡아주면 이게 또 안 되는 거니까. 다만 팀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좀 지시를 하는 입장이고 리더는 좀 이끄는 과정인데 리더의 정의는 사실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팔로워가 있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팔로워가 있으면 리더인데 그러면 그 팔로워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중요해요. 팔로워는 인플로이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이삿짐 센터 할 때 그 이삿짐 센터 하는 팀장을 좋아서 팔로워해서 온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돈을 벌러 왔지. 음.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거나 내가 돈을 버는데 불편하면 이 팀장이 짜증나는 거야. 음, 내가 그 원하는 결과를 내려왔는데 빨리 일을 안 시켜주나 그러면. 근데 우리 얘기하는 리더 어떤 조직이나 그런 거는 그 팔로워는 어떤 사람이 팔로워냐.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 그 가치가 실현되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 난 팔로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팔로워 보기에 좋은 리더는 뭐냐면 그 가치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팔로워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는 최고의 팔로워대. 팔로워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들은 셀프 팔로워, 좋은 먼저는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Start with Why라는 책을 보면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스피치 할 때 인스타하지 않았다. 광고하지 않았다. 왜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 자기가 믿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보이스를 내서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건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명한 가치를 자기가 믿고 실행하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따르는 사람도 어, 그 가치를 믿고 있고 그 가치에 자기가 힘이 되고자 동참하는 조직이 나는 제일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각자 거기서 필요한 역할들은 하게 되겠지 모이면. 그래서 이건 조금 큰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까 지난 얘기한 어떻게 팀을 만들어야 될까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팀은 나는 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 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내가 명확히 하고 그걸 계속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제스트한 제안도 해야 되잖아요. 이 팀에 함께 하자,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내가 분명히 아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내가 먼저 무엇을 팔로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나는 아메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음, 어, 그러니까 나는 제품에 와닿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들. 개인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줘서 어떤 재정적인 안정적인 기회를 준다는 거. 우리가 밖에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해서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창업자의 생각들이 난 굉장히 멋있었어요. 음, 되게 멋있었다. 멋있었고 그때는 이제 글로벌 아메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때 탑4 랠리도 있고 김희주님이 이제 전 세계 이제 탑 리더들과 교류하시면서 나는 그 글로벌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창업자가 주는 기회, 그 창업 정신 회사 이 두 가지가 나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 그런 음, 좀 포인트.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감명을 느꼈던 것에
어떤 사람 감명을 안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어, 그냥 제품을 쓰는 것이 좋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어떤 답이 없는 게 딱 어떤 팀이 좋다, 어떤 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나는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싸이의 옛날에 팔집 보면 그 레코더인가? 그 노래가 있거든. 무슨 레코더인가? 리버스, 오토 리버스. 리버스, 예. 오토 어, 리버스 보면 오토 그 리버스. 사람이, 오토 리버스가 뭐냐면, 그 천만 관객이나 뭐 그런 영화 보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천만 명이라는 거. 자기는 그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는데, 해트 영화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같아요. 보편적 가치,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거, 그 사람 눈높이에 맞는 밸류를 제공하면 어떻게 보면 큰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메이로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들인가 하는, 난 실험 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어제 그 스탠포드에서 강의 들으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대구에서 커가지고, 뭐, 우리 집안에 변변히 부모님부터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는데, 이거 스탠포드에서 이거, 저 유명한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넌센스 아니야? 그러면서, 야, 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그 생각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아무리 대단하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지. 그냥. 근데 캐치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아메이 본사에 있는 브랜드 피즈를 간 거죠. 가서 이제 본사와 진짜 가깝게 벤 앤델과 디보스 패밀리 가 이제 만들어 오는,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한 것들 보면서 와, 이것이 어떤 기업이 된다는 거, 우리는 플랜으로만 접했지만 어떤 기업이 성장해서 정말 한 사회, 로컬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다. 근데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는 ABO 역할도 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리치 보스나 제이밴드이 만든 건물을 볼 때, 어, 여기에 분명히 한국 ABO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 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삼성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 있죠. 그 보면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다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마존 제프 베조스, 뭐 구글 하지만 사실 CEO가 대단한 거 있지만 더 대단한 건 소비자들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 그 가치를 믿고 따라와준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기업들이 멋있는 건 그런 수많은 사람이 열광할 만한 밸류와 컨셉과 기획과 상품과 서비스와 AS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따라와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왜 써야 되지 이거? 아이폰을 왜 써야 돼? 그러면 애플은 없는 거거든. 그 가치를 이해한 소비자가 있으니까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소비자를 진짜 인정하고 그 소비자에게 진짜 밸류를 제공하는 회사는 아메밖에 없거든. 그게 멋있다는 거죠. 그게. 어. 물론 애플이나 이 제가 말한 이 모든 기업들은 지역 사회도 기여를 많이 하고 미국 사회를 크게 키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내가 영원한 자유기업에서 봤던 와, 이 아메이 오너들은 창업자들은 ABO들을 기억하는구나. 이 ABO들과 함께 만든다는 이 의식이 있구나. 라는 기업이 소비자를 볼 때, 기업이 파트너십을 볼 때, 아, 진심이구나 하는 그게 난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 거죠. 음. 저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팀이랑 팀 리더랑 그게 좀 뭐랄까 일맥상통하다고 느껴지는 게 가면 굉장히 좀 특별하게 ABO 소비자들이랑 굉장히 회사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되게 맞아요. 그 팀이 되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음. 팀을 만들 때 제일 좀 중요하고 특히 처음 리더가 된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놓쳤거나 서툴었던 부분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Y가 있고 그 Y가 어떤 사람은 뭐 보편적인 가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만의 가치고 그거는 뭐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방법이 전 되게 처음에 좀 어려웠었거든요. 지금도 뭐랄까 음. 그래서 약간 처음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라든지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에서 이제 컴이라는 게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커뮤니케이션 잘하게 돼요. 아메 리더들 처음엔 약한 게 뭐냐면 그들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공통의 관심사 나오면 얘기가 바로 되거든요. 낯선 모임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낯설게 갔는데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 거기 서밋도 갔는데 내가 어떤 마더레이터 그 김성훈이라는 마더레이터가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약간 경상사투리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남쪽 출신인데 혹시 경상 출신이니까 자기 대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도 대구 출신이라는 거지. 그건 뭐예요? 컴, 컬처 같은 컬처에 자랐던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하는 거야. 얘기 마음을 여는 거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은 컨텐츠보다는 공통의 관심사가 나는 서로 마음을 여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내가 IT 기반이다. 그럼 IT 하는 사람들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CEO들 모였을 때 왜 공감대 에너지가 세냐 고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그 정세희 대표 말이 왜 와닿냐면, 와, 저 사람들도 처음에 투자 받을 피치하려고 저 난리를 쳤구나라는 그 공감대가 쫙 형성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이 스피치 들으면 다 와닿는 게 다 똑같이 거절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메이를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공감대가 없는 거죠. 뭘 저렇게 거절을 받아야 돼? 거절이 저렇게 그런가? 이 사람 왜 울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어, one way delivery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달이고 전달은 지시 통보잖아요. 리포트 지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인가는 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우리가 만난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다양한 걸 가지는 게 맞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화제를 던져본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 근데 아미가 좋은 게 이 사업은 어떤 관심사를 가져오더라도 아미의 기본 정식이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확대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걸 좋아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미에 맞지 않다, 맞다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게 아미에 맞고 않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미는 그런 기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메이선 여행이 보상이면 나 여행이 그렇게 안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계속 여행이 좋다고 그러면 나 아메이 나하고 맞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아메이는 혼자 있을 자유도 있는 거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도 주는 거야. 내가 다른 일 하면 혼자 있을 수 없거든. 뭐 회사 나오라고 그러고 자영업 나오라고. 근데 난 어디 나가고 싶어. 진짜 계속 요새 OTT에 이제 좋은 넷플릭스에 드라마도 나오는데 미드나 한국 드라마 한 일주일 동안 이것만 때렸으면 좋겠다는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아미는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주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TV를 보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아닌 안 맞는가? 나하고 핏이 안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좋아한다는 건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기본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의 기반으로 서로 교감하는 음. 결국 에너지 교감이지 말이 아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내가 훨씬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게 나는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고 알릴 때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지만 중간에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후원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나는 person to person 커뮤니케이션 되게 약한 편이죠. 지금 내가 여기 멀리 있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난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두 분이 이걸 원하고 이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를 교류하거나 하는 것들을. 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큰 파트인 거지. 내가 일일이 소비자 관리나 후원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밀착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배우고자 하면 내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기획하고 시나리오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음,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공감대라든지 그게 있는데 이 낯선 사람과 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음, 뭐랄까 저도 내가 적극적인데 이 사람은 뭐지? 그게 또 막, 왜 이러지? 뭐 나한테 왜 그러기도 하고 이러지? 그렇잖아요, 이게. 음, 어제 실은 앵지도 엄청 많이, 뭐지? 초대하고 그런 음, 커뮤니케이션들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음. 그렇게 하다 아, 보면은 이게 또 서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맞죠.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아메이 분위기는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니까, 아메이에 필요한 활동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메이는 굉장히, 처음에 노동집약적이 되는 게 맞거든요. 나 역시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그 뭐냐면, 같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아무리 우리가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써야 되고 하는 그 과정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품을 쓰고 이해하는 데는 진짜 제품도 소개하고 제품 교육도 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전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봐요. 애플 멋있잖아. 그럼 애플 직원들이 다 영감을 받으면서 일을 할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셀이 막 일처럼 코딩도 하고 뭐 빠꾸도 먹고 이 하겠지. 일 작업이지.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됐을 때 그 CEO가 딱 멋있게 얘기했을 때 와, 애플 쿨하다는 게 나오는 거지. 99%는 그냥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애플을 다녀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그 비전이 멋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있는 거지. 딴 데 안 가고. 일은 똑같이 해요. 우리도 이 사업을 할 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런 자유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는 것들에 조금 영감받는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꼭 나뿐만 아니라 아까 앵두가 얘기했듯이 나보다 훨씬 큰 그룹 만든 사람들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도 배워나가면서 결국 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냥 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래요. 난 다 내가 맞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도 나는 할 수도 없고, 난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건, 내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그거를 너무 많이 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뭘 안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선이 맞겠다. 어, 그게 맞는 표현이다. 그리고 음, 아까 전에 커뮤니케 얘기했지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미팅에는 옆에서 같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고 그건 내가 이렇게 보고 내 생각 전달하는 거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은 옆에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나 어떤 사회에 대한 뷰나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취업 해주는 거, encouragement도 해주고 그다음에 compliment 칭찬도 해주면서 가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어.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해. 음. 왜냐면 내가 계속 바빴기 때문에. 바빴고,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바쁜 그거는 또, 거죠. 음? 근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 그런 그게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여성 리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렇게 퍼스널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어, 얘기는 속 얘기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 속 얘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거죠. 물론 나도 주부들하고 되게 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진짜로 뭔가 이제 반딩되고 가려면 좀 더 깊은 단계의 레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음. 꼭 그게 없더라. 하면 그까지 안 가도록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 조금 퍼스널하고 어. 자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중적인 것들을 되게 좋아했지만 지금 그런 코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기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음. 왜냐면 자기만의 취향이나 욕망이 생겼기 때문에. 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약간
뭐지? 저도 그거 되게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퍼스널한 특히 커뮤니케이션. 음. 근데 이래요. 못하는 걸 그런 거보다 내가 잘하는 거를 좀 더 강요해 주면 돼. 왜냐면,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사업이 딱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나는 얼마 전에 진짜 자유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나 와닿는데, 모든 환경은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이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찾으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적극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음,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 스폰서님 나랑 대화가 안 통하네? 이거 안 맞는구나. 그러면 이럴 수 있지. 물론 더 좋은 스폰서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환경에서. 그거는 세상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가는 프로그레시브하고 주도적인 사람은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동적으로 어 내한테 안 맞아. 아이 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뷔페를 갔는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뷔페 이렇게 집어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처음에 갖다 줬어. 예를 들면 야채만. 나 야채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먹어야지. 뷔페집 가서는 그렇게 그런 성숙도는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근데 음, 옛날에는 다 떠먹여줬죠. 왜냐하면 어, 워낙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았고 뭐 워낙 뭐 학습이라는 그런 것들도 뭐 그런 체제도 잘 안 있으니까 요거야 하는 것들 다 그랬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 음. 그래서 진아 얘기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 사실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좀 더 깊게 얘기해 준다. 사실 에너지 교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에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손만 잡고 있어도 엄청 교감을 느끼거든. 좋은 거야, 그냥.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에너지의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교환. 그래서 그 에너지만 나눌 수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부족한 걸 집중하면 안 된다. 사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그 사람들이 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 또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주제가 되게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래요? 어떤 팀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였잖아요. 저는 지금 듣고 저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음, 오늘 이 질문과 대화에서의 결론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면서 보여주면 그거에 에너지 맞는 사람은 팔로우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 느끼면서 팔로우 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디테일이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까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열광하고 그런 거를 동경하는 사람이 이제 팀원이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참 무등생이네. 참 정리를 잘해. 우리도 그 기나리다 내가 정리가 안 된 걸, 나도 정리가 안 됐거든. 이거 어떡하지? 정리가 안 된. 너무 듣고 좋다. 오늘, 나니까 오늘, 오늘 듣고 너무 나니까 듣고 매끄럽게 나니까 뭐 처음 편집이 필요 없네. 준비해서 그냥 가면 되겠네. 네. 되게 너무 고맙다. 어떻게 와,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는 자기 힘이 있을 때 난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난 자기 힘이 있을 때 자유로워요. 그 자기 힘은 어디 오느냐? 과연 내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거 확신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힘. 그러니까 그 힘만 생긴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이사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잘 모르니 걸음만 당기니까 손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이 처음에는 밥 주면 되고 뭐 칭얼대면 되지만 얘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먹을 걸 주는 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 나는 이거를 진짜 해보고 싶다.
라는 걸 했을 때 why not?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대부분 엄마들이 애들 어릴 때는 뭐 하고 싶어 하기를 원해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길 지원해요. 우리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근데 좀 커서 지가 할 거 하면 why라고 그러거든. 너 왜 그래? 나는 why보다는 why not을 하는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거야. 왜 안 어? 돼? 아, 저 뭐지? 그거 어떻게 대박이다. 아니 저 뭐지? 이건 여담인데 그 2월 1일 날 저 그거 아니 2월 3일인가? 그 IDFC에서 하는 G2GOSR 제가 20분 사업 설명하거든요. 어, 제가 그때 주제를 와이낫으로 하려고 했는데 와, 소름돋아. 이게 어제 통하는 거야. 정했는데 통하는 거야. 와인 하세요. 소름이에요. 와인 와이낫 하시죠.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외치는 구호거든요. 왜 안 돼? 와이낫 맨날 맨날 이러거든요. 어, 내가 박찬욱 감독 그 가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님 말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와인앗이거든. 나는 우리 집에서 여기서 미국에서 코드는 와인앗이에요. 음. 얘기하면 애들은 왜 빨래하면 안 돼? 와인앗 빨래해도 되지. 왜 밥 해먹고 살면 안 돼? 이것도 있고 왜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안 돼? 와인앗. 음. 어, 저도 와이아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이낫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음, 진짜 내 꿈에 대해서 와이낫을 계속 던져야 된다는 게 그냥 하고 싶었던 그냥 그날의 메시지께 그 제가 또 그 이수진 대표님 야놀자 어제 음, 보고 하면서 그분에게 초창기부터 그 투자하셨던 분이랑 같이 대화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투자했냐고 이수진 대표가. 근데 음, 그 벤처 하셨던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당신의 꿈의 크기에 압도됐다고. 음. 음, 그래서 저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이 보통은 만나면은 VC들이 그 스타트업들 대표 만나면 조금 더 꿈꾸세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 큰 꿈, 그냥 와이넛이라고 하는 그 큰 꿈이 저가 실은 아까 주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팀을 만들고 내가 리더가로서의 가는데 제일 좀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너무 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실제 아메이 꿈은 내가 생각한 꿈은 난 아직 못 봤어요. 내가 보고 싶은 꿈은 아직 못 봤어, 아메이에서. 음,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보고 싶은 꿈은 나는 아직 못 봤어, 아메이에서. 나 솔직히 얘기하면. 이 그림까지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음, 그래서 Y보다는 Why not? 그러려면 진짜 내가 Why not 모드로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듯해서 Why not이 아니라 Why not? 왜 안 돼? 어. 근데 하다 보면 되거든요, 진짜. 나도 Why not 좀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은데. 아니, 왜 처리는 하면 안 돼? Why not? 해보지 뭐. 책 한번 써볼까? Why not? 써보면 되지 뭐. 그래도 한번 한국 떠볼까? 야, 이거 안 되는데. 한국은 미팅을 리더가 챙기는 게 맞는데. Why not? 온 거지.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왜 안 돼? Why not? 영어 안 되면 어떡해? Why not?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챗GPT하고 이게 있는데. 그럴 때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것 같아. 결국은 모든 우리가 본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상품들, 새로운 밸류는 다 와이낫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와이낫에서 만들었지. 굳이 왜?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가 두 가지 뜻이잖아요. 굳이 이걸 해야 돼라는 사람이 있고 굳이 그걸 왜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아까 진아가 얘기한 그 주제 와이낫은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 와이낫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구지를 하는 사람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식당에 음, 가서도 예를 들면 뭐 국수를 시켰는데 굳이 당근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당근을 올린, 당근을 음, 빼도 충분한데 굳이 올린 거는 그 식당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욕심이고 그 사람의 그 기준이잖아요. 음, 근데 진짜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걸 한다는 건 그 사람은 어떤 욕심과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구지가 되게 많은 장소를 가면은 이제 거기는 진짜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늘 리더십에 관련되고 그러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말한 것은 어떤 누구 사람을 리드하고 앞자리에 서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포지션을 생각하거든. 조직을 이게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이끄는 미래의 나의 모습. 그게 나는 셀프 리더인데 사실 나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내 기준에서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구지를 진짜 가진 사람이지. 살면서 자기 색깔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늘 쉽게 타협하지 않고 왜 사람 왜 저런 선택을 계속했지? 그런 선택을 계속했다는 건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흐르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와, 저 사람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저까지 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들은 보여주기 힘들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행동으로 보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한 40, 50, 60 됐을 때 과연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지를 안 해본 사람들이나 후회한다고 생각해. 왜 내가 그걸 구지 안 했을까? 왜 그걸 시도를 안 했을까? 그렇게 이게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별거 아니었구나. 남들의 시선은 그냥 남이었구나. 그냥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음, 것들. 그런 거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건 아, 내가 미국을 안 왔으면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뭐 펠로알토 있고 실리콘밸리 있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결이 있네.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네. 이 아메이를 레버리지 삼아서 아메이를 백업 삼아서 할 수 있는 삶이 있었네라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제너럴하게 뭐이 사업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나처럼 사는 삶을 권유하고 그렇진 않지만 나는 그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특별한 타고난 능력이나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 내가 원하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아메이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한 사람들도 사실 그 회사에 많이 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안정적인 그런 걸 바라지 않거든. 그 사람들은 불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내 거 하나 만들 수 내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앵두가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바이브는 사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요, 사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야. 계속 얘기할 수가 있어. 음, 오늘 뭐 리더에 대한 얘기로 많이 했지만 사실 이건 단순 리더 얘기가 아니라 그 라이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솔로 살아봐야 될까라는 깊은 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내가 탁월한 발견을 내가 쓰면서 느꼈던 그걸 실현해 나간 사람만이 난 자기 소울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어진 방식대로 주어진 방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전해 보이는 길,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는 길. 그게 안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세이프보다는 난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이지. 그거는 가치관은.